이 자신감이, 저의 자신감이 어디서 왔냐고요? 제가 세진 않은데요. 상대가 얼마나 약한지는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잘난 놈이라서 자신감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 토론 붙여주기만 해라. 상대방이 너무 후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학 교과서의 기본까지 쌩까는 얘기를 입만 열면은 떠들어서 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뭐 경제학 잘하는 사람은 뭐 천지빛깔이죠. 너무 그 경제학 기본 상식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꼴리는 대로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 홍익학당 알아채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홍익학당 5분 방송 듣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통당 대변자 스파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의 한 요소입니다. 우리 안의 한 요소다. 강의와 질을 얘기하면 구독자 50만 원 벌써? 아니에요. 유튜브는 강의하는 장소가 아닌데 강의를 하는 이상한 놈인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강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감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켜죠. 유튜브에서 강의해가지고 구독자 15만을 유지한다는 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예? 그렇잖아요? 강의하는 유튜버가 세상에 어디 있어, 시사 정치 분야에서. 다른 대부분의 유튜브 로그인하는, 액세스하는 이유는 공감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게 강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최인호 쌤을 좋아하고 김상조 실장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은 처음으로 이해 불가. 옛날 방송 안 보셔서 그래요. 저를 좋게만 생각하고 좋은 사람을 다 좋게만 생각하셔서 Let it be me 님이 옛날 저를 좋아하기만 하시고 옛날 제 방송을 다 안 보신 거예요. 옛날 제 방송을 다 보시면 정말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냥 외양만 양쪽 다 우리 편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못되게 말해? 그러시는 거죠. 제 방송을 다 보셨다면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자, 어쨌든 추미애 장관 아까 이틀 연속으로 지나가면서 한번 말하는 게 아니고 이틀 연속으로 각 잡고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치 경제학적인 논설을 펼치셨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추미애 장관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장난 아닙니다. 최인호는 문재인 정부 최강의 비선 허세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 말씀. 성깔이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부뚜막고양이님. 제가 제안한 근부 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 점잖게 말씀드렸죠. 말씀하셨죠. 이게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너네들 낚인 거임. 이 말입니다. 참 점잖게 겸손하게 제가 어제 제안했던 근부 분리는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니까요. 너희들 낚인 거야. 막 나 욕한다고 무식하다고 달려들었지? 이 말이죠. 낚인 사람들 많죠. 어제 경제학자들도 낚였고 뭐를 안다고 법무부 장관이 되도 않는 개똥철학 근부 분리는 어디서 갖고 온 얘기요 하면서 다 막 얘기했습니다. 낚인 거예요. 그렇다고 뜬금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경제 이론가는 아니니 준비된 완벽한 이론을 꺼낼 수는 없으나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자. 즉 속격 효과, 새삼스럽게 보기 효과, 주의 환기 효과. 이거 유승경 부소장도 낚인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고 나 자빠졌어 라고 전문가들은 다 나서게 돼 있었습니다.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낚인 거죠. 자, 그래서 부력의 원리에 비유하겠습니다. 욕조물에 소금을 넣고 아기의 몸을 담그려고 합니다. 아기 몸은 진한 소금물에 담기지 못하고 뜰 뿐인데 소금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럴수록 아기 몸이 위로 솟구치겠지요. 즉 설상가상을 말하는 거겠네요. 아기 목욕시키기 실패는 아기 탓이 아니라 소금 탓입니다. 이런 비유법은 이재명식인데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 해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이 최인호 얘기잖아. 금융의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몇 달 동안. 부동산 문제가 아니고 금융 문제입니다. 유동성 문제입니다. 그죠? 부동산 좋은 건 다 이재명이래. 제가 좀 오류가 있었네요. 최인호식이네요. 최인호식. 이런 비유를 하는 거는 내가 너무 이재명 편파적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비유를 깔끔하게 드는 거는 최인호식이네. 최인호식. 그래서 돈을 자꾸 부어 넣어서 부동산 거품이 생겼는데 거기에 또 돈을 집어넣냐. 부동산 가격 내리기 실패는 돈 유동성 탓인데 자꾸 말 실수 탓이라고 정치 공격만 한다. 아픕니다. 그죠? 소금의 문제고 돈의 문제인데 자꾸 말 실수 탓이라고. 은근히 본인 깔때기 김찬희님. 제가 언제 은근히 본인 깔때기를 합니까? 꼬로막으로 노골적으로 본인 깔때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야유를 보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면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깔때기를 하죠. 은근슬쩍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야유를 보낼 수 있도록 야유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죠. 사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은근히 깔때기를 해서 인격이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받는데 저야말로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깔때기를 계속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경제학 이론에서 땅의 역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에서 땅의 역할을 포함시켜야 경기 변동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이해받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법학과에서요, 부동산을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법학과에서. 사실 법무부 장관이 뭘 아냐 빠져라, 이거 사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법학과에서 부동산 배웁니다. 그거 안 배우면은 판사 못 돼요. 그래서 온갖 부동산 관련된 걸 배웁니다. 경제학에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 함수에서 토지가 자본 항목에 뭉뚱그려 포함됐지만 현대 경제학에서는 별도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주미애 장관님 겸손한 척 말씀하시지만 자신감이 있네요. 공부가 되어 있으시네요. 벌써 이 경제학 전문 용어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학은 과거의 고루한 구분법을 벗어났다. 2008년 이후에. 그래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이유는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을 구매하는 데 이용되며 이거 최인호 방송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좀 민망하달까? 이거 최인호 방송이 몇 달 동안 한 얘기 아닙니까? 수도꼭지 기억나시죠? 그죠? 최인호가 몇 달 동안 한 얘기 아닙니까? 돈 푸는 수도꼭지가 민간은행에만 있다. 제가 한 얘기 그대로죠. 생산에 돈이 안 가고 자산에만 돈이 간다. 지금 추 장관 페이스북 글이에요. 여러분 귀에서 피나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얘기가. 솔직히. 여러분 귀에서 최인호TV 애청자님들은 귀에서 피나도록 들어서 완전히 외우고 있는 얘기예요. 이 표현 파란색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이게 다 합쳐서 자영업 대출과 가계주택담보대출이 합치면 1,700조인가 될 텐데 이걸 통해서 돈이 풀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데도 이 부분이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죠.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죠. 제가 내세운 이론은 뭐였습니까? 은행을 다른 곳으로 낚아야 한다. 그리고 돈이 풀리는 수도꼭지가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도 돈 푸는 수도꼭지에 크게 참여해야 되고 은행이 더 구미가 담기는 장소를 또 대출 에어리아를 창출하는 것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완전히 손 떼게 할 수 없다면 완화하는 홍리사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 시장에 유입된 엄청난 돈은 계산하지 않고
자꾸 공급 부족 논리로 그린벨트 풀어서 시장을 자극하면 제로 금리로 금융기관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돈마저 부동산 시장에 더 들어오면 신규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중고주택 가격까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도지사의 오늘 발언이랑 똑같죠.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귀에 피나도록 들었던 말씀이죠. 정치가가 마땅히 정치의 영역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얘기다. 그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뭡니까? 지금 파란색 부분이. 정치의 본령이란 추미애 장관님이 자기 발언의 근거로 내세우는 철학이 뭡니까? 정치의 본령이란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흐름과 분배에 관한 의견과 계획들의 경합이다. 우리가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던 바로 그 얘기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가 말을 안 한다면 정치를 와하노 그 얘기잖아요. 정치와 경제가 따로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법과 정치와 경제가 따로 있는 거니까 말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모르는 얘기다 이 얘기죠. 우리 쉐이너TV 애청자님들은 다 외우고 있는 생태, 소비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경제도 그럴 것입니다. 더 심화되는 불평등 시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잘 다루는 나라가 불평등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조시 라이언 콜린스는 공저, 땅과 집값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금융거래에서 땅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 학술적 근거 없는 얘기 아니거든. 내가 한 얘기가 처음 들은 얘기로서 생소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사실은 무식한 거임, 과문한 거임이라고 수미쌍관법으로 뒤끝 쌍관법, 추미애 뒤끝 쌍관법으로 글의 앞과 뒤를 마감한 거죠. 그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나보고 무식하다고 하는 놈들이 무식한 거임. 이 얘기입니다. 뒤끝 대단하시죠? 추미애의 에너지는 뒤끝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해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관철이 된다 하지 아니하더라도 금융의 문제를 환기한 것만으로도 추미애 장관의 의견 제시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설마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학자의 말 그대로 되겠어요? 금부 분리가 되겠어요?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금융의 문제가 있음을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 추미애 장관의 이 발언은 큰 의의를 현재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주문, 추미애여 큰 꿈을 가져도 된다. 나한테 다 키워. 다 키워. 이재명 커라, 추미애 커라, 김경수 커라, 붙어.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얘기로 정치의 본령과 관련된 얘기로 계속 싸우고 지지고 볶고 경쟁하고 커라, 다 커라. 그래도 그 다음에 조국 장관도 커라. 이기는 편 우리 편. 판사님께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야죠. 전직 판사님께는 주문 이런 식으로 말해야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이렇게 해야만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의 내용과 중심과 포커스와 여러 가지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김경수, 이재명, 추미애, 조국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한 의견과 계획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토론하고 이래야 그들을 좋아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사이의 스피커의 담론의 수준과 비중과 미래성과 건강성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최고, 최강, 최대 민심 그룹의 내용이 그렇게 좋아져야 또 대한민국이 좋아진다. 뭐 그런 구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 사이의
경쟁 담론이 중심을 잘 잡아야 지지자들의 이야기도 중심을 잘 잡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권 주자로 올라서고 싶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거야. 김두관 지사도 잘했고, 최근에 김두관 지사, 정세균 지사 입장을 밝혀라 이거야. 자기가 대권에 뭐 좀, 사람 인물 관상 스타일 가지고 큰 그릇이다 이런 거 그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생각을 밝히면 대권 스테이지에 올라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스타일로 이미지로 하지 말고 정치의 본령과 관련된 명확한 자기 컨텐츠의 제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한테 검증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치다 이거예요. 그게 제가 2020년 최인호 최고 잘한 발언이 그겁니다. 이 사람아 파리 잡다가 깨달은 거죠. 파리 잡다가 나온 발언이죠. 이 사람아 그때 뭐 갈라치기 하지 말라 그랬나 뭐 방송하고 있는데 뭐 갈라치기 하지 말라 하면서 쓸데없는 총선 앞둔 즈음이었죠. 맨날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이 방에 들어오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 사람아 정치의 본령이란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한 의견들과 계획들의 경합이 있거늘 때는 바야흐로 문정부 지지 세력의 업그레이드 심층 강화가 요청되는 중차대한 시기이거늘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사이에 반복된 얘기 아닙니까? 파리 잡다가 득도했어 우리가. 특히 그렇죠. 때는 바야흐로 친문 지지 구조의 고도화와 내실화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인즉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자꾸 갈라치기 얘기만 하시는데 헌즉 정치의 본령을 되짚어 볼 때 정치의 본령이란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한 의견들과 계획들의 민주적 경합에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갈라치기 하지 말자라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모아서 추미애 장관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심이 됩니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정치 지도자로서 명함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이 안심하게 만드네요.